네,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미국의 뒷얘기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오늘도 KBS 이정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네. 나란히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고요. 네. 이제 관세 협상, 특히 이제 이달 말쯤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를 앞두고 네. 관세 협상을 좀 세부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속도를 좀 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속도가 좀 나 있는 상태고 예. 잘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이렇게 확 내비친 상황이에요. 원래 뭐 이렇게 분위기 같은 거 사실 타결되기 전까지는 별로 말 안 하는데 예. 그렇게 할 만한 걸 보면 조금 그래도 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관세 협상을 뭐 워낙 오래된 얘기고 너무 오래 가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이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예, 헷갈릴 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걸 우리가 시작했을 때를 잠시 돌이켜 보면 이게 우리가 그때 관세 협상 처음 타결됐을 때는 상호 관세를 이제 15% 정도로 조금 이제 고정을 시키면서 우리가 대신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투자. 하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끝났죠. 잘 끝났다고 당시에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3,500억 달러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이 있었어요.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 예.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2,000억 달러는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투자한다라고만 돼 있었고 이 약속은 구두 약속이었습니다. 문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게 말로 그냥 대충 합의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투자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미국에 뭐 투자할 곳 많으니까 예. 우리는 첨단 산업, 전략 산업 이런 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투자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투자 금액이 이제 워낙 크니까 그럼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뭐 대출로 메꿀 수도 있고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무역보험공사나 뭐 수립은행 이런 데 있으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겠구나. 즉 직접 투자를 안 해도 되겠구나. 예.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 큰 돈을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관세 협상 딱 맺고 난 이후에 말이 달라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우리는 그렇게 못 받겠고 3,500억 달러 전부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놔. 그렇죠. 라고 했던 예. 거죠. 예. 그런데 그 이 3,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크냐.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라고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이 돈의 85%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보유한 전체. 돈의 85%. 그러니까 예요. 달러의 85%를 그것도 뭐 나눠내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내라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다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뭐 선불이다라는 말을 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라 국간이 갑자기 텅 비게 되고 달러가 딱 없어지면 우리 달러 값은 이렇게 뛸 거 아니에요. 외환 시장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 비용이 일단 너무 크니까 이거 조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투자 비용 줄여달라. 미국은 난 그거 싫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안전판이라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갈 거면 미국은 그것도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근데 이 협상판이 이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아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가 있습니다만 지금 G20 재무장관회의 미국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가 있어요. 다 가 있는 거예요. 요게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시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한미 양측에서 보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다다음 주에 하는 에이펙. 그러니까 에이펙까지는 뭔가 좀 잘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할 필요성을 양쪽에서 느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 그다음에 서로 좀 빨리 합의해보려고 이렇게 우르르 미국에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예. 너무나 좀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뭐 3,500억 달러를 뭐 한 번에 현금으로 당장 그렇죠.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게 돈이 빠져나간다면은 뭐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환 위기 그렇죠. 걱정도 하고 그래서 통화 스와프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어떻게 협상이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안이 좀 두 나라 사이를 몇 차례 오갔다면서요. 예. 이거는 사실 예. 그동안에 전혀 공개가 안 됐다가요. 예. 우리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예.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제 네네.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 수정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제안했던 거에 수정안을 보냈고 미국 쪽에서도 그에 답해서 수정안을 보냈다. 우리 측에. 그래서 네. 우리가 받았다.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협상 과정에서 온 내용을 당연히 공개를 안 하죠. 협상 과정 결과만 공개하죠. 예. 그런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라기보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대통령실에서 3,500억 달러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왔으니까 직접 투자하는 비용만큼은 줄이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예. 혹은 3,500억 달러가 너무 크니 좀 장기간 분할 납부하는 나눠서. 식으로 나눠서 예, 예, 예. 뭐 예를 들면 300억 달러를 뭐 12년간 뭐 이런 식으로 할부로 할부로 그렇게 예. 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관측이 나오고 추측이군요. 예예 뭐 여러 가지 뭐 한 번에 내놓기는 아무튼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사실은 예,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봐야 됩니다. 다 그거는 가깝다고 어떠한 우리 예.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경제학자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예, 예,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들고 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아마 들고 가서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어떠냐? 미국으로서 지금 계속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다 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만 협상을 하지만 미국은 우리하고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일본하고 했고 예. 다른 나라하고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협상이 꼬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잖아요. 예. 일본이 5,500억 달러 다 현금으로 한다고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나라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될 일본은 수 진짜 있어요. 그 돈이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예. 모두가 그걸 사실 궁금해합니다. 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예. 그 돈을 다 댈 수 있어라고 말하니까 예. 일본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본은 이제 문서까지 썼거든요. 양해각서를 썼습니다. 네. MOU. 그런데 MOU는 확정적인 문건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건 MOU고 향후에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가 되는지는 MOU를 맺은 겁니까? 예. 알 수가 U는 없지만. 제가 약자로 어터런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과 일본에서도 서로 약간 말이 다르지만 예. 지금 그냥 묻고 가고 있는 중.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직접 투자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 만큼은 해야지 한국도. 그래야지 한국까지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정례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이 이제 그 전에 상호관세 협상 쭉 구두로 했을 때도 돌이켜 보면 모든 협상한 나라의 그 상호관세를 다 15%로 맞췄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 미국 발목 잡고 막 했거든요. 자동차만이라도 좀 다운시켜줘. 우리는 FTA 있는 국가잖아.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동일한 기준을 놓고 모든 나라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일본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싶은 거죠. 이래서 이 협상이 지금 쉽지 않게 계속 이제 왔던 겁니다. 예. 니네만 더 잘 봐줄 수는 없어. 예. 야, 이 전례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를 넘어가야 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죠. 너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도 그 두 나라가 이렇게 해줬는데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예. 미국에서도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온 게 네. 한미 관세 협상에 좀 진전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네, 베센트 베센트죠. 재무장관이 예. 한 얘기인데 미국 CNBC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진전이 있고 앞으로 열흘 안에 뭔가 되기를 기대한다. 열흘. 했습니다. 열흘 생각해보면 에이펙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 안에 뭔가를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됐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진전은 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해결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는 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 예.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요게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협상을 다 해놨다고 해도 예. 정작 다 해놓은 협상이 요만한 의견 차이 때문에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 아. 그러니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놓치면 디테일에 네. 거기서 악마가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부분 때문에 다 꼬일 수가 꼬일 있는 수 있다?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발 한 발 이제 조심스럽게 이 협상을 밟아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말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까 잠시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3,500억 선불로 낼 거야. 이 말을 또 또 했습니다. 했다면서요? 예, 네. 예. 이거는 지금 베센트 장관이 말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협상이 잘 돼가고 있으면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좀 더 압박하려고 한 말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관세 협상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관세 협상 자랑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랑하다 보니 한 말인지 요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잖아요. 네네. 제가 또 예전 시간에도 한번 짚어봤었고 예. 이 3,500억 달러라는 큰 돈을 내줄 수가 한꺼번에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네. 좀 맺어 달라는 그렇죠. 건데 이것도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일단 미국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위성락 오늘 또 안보실장도 얘기도 좀 있었고요. 예, 예. 예. 좀 진전이 있나요? 요게 어떻습니까? 지금 통화 스와프가 진전이 사실은 저희가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이 예. 통화 스와프라는 게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방준비 이건 정부 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앙은행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간에 하는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만기 정해놓고 미국 연준에다가 원화를 담보로 맡겨요. 그러면 그만큼 달러화를 받아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걸 돌려주는 거. 이게 이제 방식인데 미리 이제 교환 비율을 정해놓기 때문에 환율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럼 왜 우리가 이거를 굳이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느냐? 돈이 너무 크잖아요, 달러가. 예, 예. 우리 다 이거 인출되면은 달러 하나도 안 남아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그런데 통화 스와프라도 맺으면 우리가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오면 되니까 그 돈을 다시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 금고는 좀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연준이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연준이 이때까지 해준 국가들이 이제 몇몇 있어요. 뭐 EU,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 들어가요. 예. 일본이 왜 그렇게 아까 5,500억 달러 투자를 할 수 있었냐. 우리하고 차이가 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입니다. 아. 상설 통화 스와프가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은 미국에서 돈을 갖고 와서 달러를 갖고 와서 그 돈을 투자하는 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사정이 많이 많이 다르네요. 다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그러면 미국 연준에서 이런 걸 안 해주느냐. 예. 우리 이 스위스나 영국, 캐나다, 일본, EU 같은 나라들은요. 기축통화국인 나라도 있고 외환시장의 개방성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규모가 좀 작고요. 외환시장 개방성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원칙적인 이유로 미국 연준에서 우리하고는 스와프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딱 2번이 됐어요. 비상 상황에. 예. 그때 해준 이유도 연준이 해준 이유도 뭐 우리를 생각해줘서 해줬다기보다는 이 한국의 비상 상황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더 컸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준 일시적으로 거죠? 해준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정 봐주지는 않는 거예요, 연준이. 게다가 연방준비제도 여기도 금리 정하고 이런 데잖아요. 예. 정부의 정책하고는 별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 이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준이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막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게다가 사이도 안 좋아요. 지금 지금 특히 사이 안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예, 예, 예. 더더욱 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움직인다는 어떤 조짐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우리가 그냥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루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예. 목표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보셔야 대통령이 됩니다.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되는 것도 것도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군요. 예, 예. 예. 어쨌든 뭐 그건 정치의 분야고 이건 또 경제의 분야니까 그렇죠. 약간 동립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쉽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위성락 실장이 또 그 예. 얘기를 한 것도 여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위성락 실장이 이제 한 말은 예. 이제 요게 흐름이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럼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언론도 생각해보고 학자들도 생각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미국 재무부 돈을 꿔보면 어때? 아 그래요. 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미국 재무부에 외환 안정화 기금이라고 ESF라고 부르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예예. 이게 말하자면 쌈짓돈 비상금이에요. 얼마나 있나요? 이게 얼마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재무부가 금융 안정 비용으로 뭐 이제 너무 돈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쓰려고 갖고 있는 비상금인데 예. 실제로 미국이 이 돈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잔뜩 매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예. 그래서 이 돈을
그때 200억 달러 정도 썼거든요. 예. 예, 그런 기금이 있으니까 미국 재무부 돈을 당겨와서 통화스와프의 효과를 내보자. 사실상 통화스와프에 가까운 돈이니까 예.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이 돈의 문제점은 이게 3,500억 달러까지 우리한테 줄 정도는 안 안 된다 되고 그래요. 예, 예. 200억 그래서 달러였으니까 예, 과거에도. 그래서 이것도 좀 적절한 대응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추정들이 막 나오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예. 미국 재무부하고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지금 통화스와프 얘기는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지금 너무 이 협상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잘 안 돌아간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별별 이제 예측과 관측이 다 나오면서 나오게 된 얘기들이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재무부의 예, 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연준의 통화 그거는 조금 스와프하고는 또 별개.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걸 헷갈리게 돼 있죠. 구분이 안 돼 예, 있어서 헷갈리게 돼 말씀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약간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정책실장하고 산자부 장관이 미 예산관리국을 네.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 건지 예. 여기는 왜 가는 건지. 이건 사실 예. 저희가 이때까지 관세 협상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기관 혹은 이제 예. 곳입니다. 예산관리국. 미국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래서 관세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아직까지 파악을 다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관리국이 일단은 센 데는 되게 센 데입니다. 뭐 그러니까, 예산 관리 예. 안 되니까 좀 그렇겠네요. 이름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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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통령실의 예산 관리와 이제 행정부의 그 정책 집행을 다 이제 돈을 예. 다 감독하는 곳인데요. 예. 여기의 특징은 트럼프 시기에 들어서 여기가 통제권이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인 성향과 어떤 추진하는 방향은 정부 부처의 개별적인 선택 혹은 결정이 아니고 모든 것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이뤄내야 된다. 모든 걸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산도 다 통제하려고 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막 깎아대잖아요. 미국 정부에 쓸데없는 지출 줄여야 된다고 맞아, 예. 막 깎아대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깎아대지만 또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돈을 왕창왕창 줍니다. 뭐 국방, 에너지, 뭐 혹은 뭐 산업 정책. 우리 지금 관세도 뭐 산업 정책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분야에서는 또 막 키우기도 하는데 이걸 다 담당하는 국이 예산관리국이고요. 예. 이 예산관리국의 현재 수장이 러셀 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선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트럼프의 측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소위 말하는 트럼프 싱크탱크라고 불리던 조직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만들었거나 혹은 최측근이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했던 곳이 있는데 그 싱크탱크 중 한 곳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관리국장이 돼서 예산을 거의 틀어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관리국장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상당히 센 예. 곳과 얘기를 나누는 건 맞고 예. 만약에 이제 여기하고 어떤 논의가 오갈까를 대충 좀 상상을 해보면 만약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 이 투자의 용처 그다음에 사용 시점 이런 걸 지금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요구는 이 용처나 사용 시점도 자기네가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용처나 사용 시점은 다 이 부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관리국이. 그래서 이런 논의가 좀 오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빠른 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떤 뭐 합의문에 대한 좀 행정적인 문구 결국은 누가 쓸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MOU를 맺으면 이 합의문에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예산관리국하고 정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구 같은 거, 그다음에 재정 집행 방안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를 좀 예산관리국하고 정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관리국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협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막바지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기업 총수들이 예. 또 줄줄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참 우리 기업 총수들은 지금 예, 요즘에 우르르 바쁘시네요, 몰려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예. 바쁘게 갈 일이 많은데 요번에 이제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총수들이 예. 이제 우르르 미국을 갔거나 갈 예정입니다. 예. 미국에서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있잖아요. 예. 이 손 회장이 투자 유치 행사를 연대요.
그래요? 행사를 열어요. 그런데 일본의 기업인이 미국에서 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나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예. 손정희 회장은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한 외국 기업인입니다. 예. 일본이 처음 투자 발표했을 때도 손 회장 손을 덥석 잡고 트럼프가 올렸을 정도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그랬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 계획을 연이어서 손 회장이 발표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쁨을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손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굉장히 대규모인데 우리 뭐 잘 쓰는 챗 GPT 예. 만드는 회사 오픈 AI잖아요. 예. 이 손정희 회장이 오픈 AI하고 손잡고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게 한 우리 돈으로 한 715조 정도 투입되는 오유. 예. 그래서 이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스타게이트. 예, 거창하네요, 아주. 거창해요. 예. 그런데 715조가 애들 장난인 금액은 아니잖아요. 진짜 뭐. 손정희 회장이나 예.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이 돈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해달라고 우리나라에도 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삼성, 그다음에 SK 여러 이제 그룹들 방문해서 투자 유치해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손 회장이 여는 것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한 어떤 투자 유치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투자 기업을 끌어당기면서 우리 기업들 말고도 이번 행사에 약 70여 개 전 세계 기업 총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골프 예.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 골프 행사를 여는 장소가 예.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 자택 있는 리조트입니다. 거기. 마러라고 리조트. 예,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와서 오겠죠. 예. 올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이제 같이 행사에 참석도 하고 예. 골프 라운딩도 뭐 어떻게 섞여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얼굴 볼 기회들이 있지 않겠느냐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 총수들도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기업 총수들도 가지만 다른 나라 가죠. 쟁쟁한 기업 예. 총수들도 많이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대화 기회나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여기서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눈도장을 찍고 또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네. 안 갈 수도 없죠. 그러네요. 여기서 또 요즘에는 참. 투자 안 하면 다 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가야 되네.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줄줄이 이제 가게 됐고 그렇군요. 우리 정부에서는 또 우리 기업 총수들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미국에 가면 우리 지금 협상하는 거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후방 지원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또 기대 기대도 좀 하고 하고 있는 있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라라고 마러라고. 예. 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또 모임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또 에이펙 전에 또 무슨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 네. 좀 바쁜 또 2주가 될 것 같습니다. 늘 예. 바쁜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